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예요. 오늘은 INFJ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INFJ가 싫어하는 것들 있죠? 싫어하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일단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일드한 경미한 스트레스? 그냥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정도요. 뭐 예를 들면은 다툰다거나 뭐 분쟁이 있다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팀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너무 급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던가 지적을 받는다던가 비판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INFJ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들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들은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들, 뭐 예를 들어 짧은 기간에 막 확 임팩트 있게 오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계속 꾸준히 받는 꾸준히 오랫동안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던가 뭐 이런 게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 아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은 병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뭐 약간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몸이 아프다던가 이런 스트레스의 요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 가족, 뭐 애인, 친구, 동료와 헤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잃게 된다던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던가 정말 중요한 일 있죠. 정말 일생일대 뭐 예를 들어 뭐 수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시니어 때 졸업 작품을 할 때 그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때. 뭐 좀 경제적인 문제, 뭐 빚이라던가 뭐 진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들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된다면 INFJ가 아주 평소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INFJ가 제일 못 쓰는 기능이 바로 이거거든요. Extroverted Sensing, 줄여서 SE, 세 기능이에요. 앞으로 세 기능이라고 말할게요. 이 세 기능을 INFJ가 평소 때 제일 잘 쓰지 않고 잘 쓰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좀 너도 좀 들어가 있어. 평소에는 너 들어가 있어. 나는 다른 기능을 더 잘 쓰니까 이걸 먼저 많이 쓸게. 이렇게 좀 고이 모셔둔 쎄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extraordinary sensing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인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평소 때 우리 INFJ들이 이 기능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시각을 쓰고 뭐 촉각을 쓰고 뭐 청각 이런 감각을 쓰는 거는 사람이니까 다 하잖아요. 눈, 코, 입, 귀가 달렸으니까 이 정도는 하는데, 갑자기 뭐 익스트림하게 정말 극심한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면 좀 INFJ가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던가 너무 볼 게 많은 곳에 간다던가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화려한 불빛이 있고 큰 음악이 나오고 뭐 이런 곳에 가면 힘들어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쓰지 않았던 세 기능을 우리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얘가 이제 빼꼼하고 나와요. 얘가 인프제 안녕? 나 잊지 않았지? 이러면서 슥 고개를 내밀어요. 나 놀고 싶어. 나랑 놀아줘.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보가 아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쎄라는 기능이 이렇게 툭툭 나오기 시작할 때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INFJ들한테. 굉장히 센싱 액티비티, 그러니까 감각을 요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더 충동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폭식, 그리고 과식이 아니에요. 폭식, 거식, 폭음, 그리고 뭐 클럽 같은 곳에 진짜 많이 간다던가, 시끄러운 곳, 아주 자극적인 곳, 뭐 평소보다 더 야외 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하는 그런 곳에 많이 간다던가, 아니면 자극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뭐 예를 들어 번지 점프를 엄청 뭐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놀이기구, 되게 위험한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 놀이기구를 많이 타러 간다던가,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 더 나아가서는 진짜 자해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감각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또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거나 너무 정리를 하려고, 청소를 하려고 그 청소에 집착을 할 수도 있어요. 결벽증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또 너무너무 지나친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세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이 이제 introverted intuition이랑 extroverted feeling이잖아요. 이 두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사실 논리도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차갑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모든 탓을 외부로 돌리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 탓인 거예요. 어쩔 때는 침대에 내가 내 발을 찧어놓고 침대 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왜 침대를 여기다 놨냐 이러면서, 자기 침대인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피어싱을 하고 싶다던가, 뭐 타투를 받고 싶다던가.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어떤 기분이냐면요, 내가 내 몸에 해를 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 같은, 눈을 떠도 눈을 뜬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자극을 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라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INFJ 분들이 이 상황에서는 약간 내가 아닌 듯한 느낌? 멍한 느낌? 뭔가 진짜 멍한 거 있죠? 마치 패닉 어택이, 공황 장애가 왔을 때 이렇게 그 몸과 뇌가 분리되는 느낌이 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멍한 그런 기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극적인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더 자극적인 행위들을 찾게 되고 더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INFJ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자신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본인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사실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중에 뭐 당연히 모두 내 얘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난 그 중에 몇 개는 내 얘긴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공통점은 이거예요. 신체적인 자극을 원한다는 거, 신체적인 자극을 요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 뭐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면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들은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줄이라던가 아니면 좀 일을 줄이고 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외부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좀 줄이라던가.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짜 했겠죠. 사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면 INFJ들이 아주 스스로 혼자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외부의 도움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환경을 평소 때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게 됐다면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증상을 빨리 캐치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구나.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좀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INFJ들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마인드셋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법 같은 경우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보통 때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그 생각을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본다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명상을 한다던가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의 외부 활동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은 산책,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아니면은 자연 그런 숲이나 그런 곳에 하이킹을 하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INFJ들이 워낙에 남을 보살피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말 좋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INFJ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고 다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오늘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